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지금 밭에서 마치 배추가 결구가 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지금 보통 정식하신 지 40일 정도에서 50일 정도 사이로 아마 지나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 시기가 지금 배추가 가장 왕성하게 결구를 할 시기입니다. 배추는 이 결구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결구라는 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이 결구라는 걸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결구기에 배추 물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 이후 언제까지 이 물 관리를 신경을 써야 하는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란 결구가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 배추는 사실 비결구형 배추였습니다. 혹은 반결구형 배추였습니다. 그것들이 중국에서 이제 이 결구형 배추가 유입이 되면서 한동안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결구 배추가 우리의 가정까지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대세를 이루게 된 거는 그리 오랜 역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대략 1980년대, 7, 80년대 그때쯤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 김치 시장에 대세를 이루게 됐을까요? 바로 결구라는 특징 때문에 비결구형 배추에 비해서 훨씬 중량도 늘어나고 잎의 장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유통 과정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비결구형 배추는 너플너플거려서 잎들이 이동 중에 유통 중에 훼손되기가 쉬운데요. 결구형 배추는 포기가 딱 지고 나면 굉장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훼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결구형 배추가 이제 우리 가정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결구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면서도 굉장히 머리 아픈 현상이죠. 참고로 우리가 과거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배추를 수확하고 나면 그 뿌리를 먹었습니다. 그 뿌리가 대략 뭐 지금으로 보면 큰 당근이 있죠. 뭐 그런 정도까지 됐던 그 뿌리도 있었습니다. 쌉쌀한 맛이 나고 나름 또 달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간식처럼 배추 수확기에 많이 먹고는 했는데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그보다 좀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배추를 캐고 나면 그 뿌리가 없을까요? 바로 결구형 배추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없는 겁니다. 비결구형 배추일 때는요, 잎들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면 그 양분을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분을 어디에 저장을 했냐면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굵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결구형 배추들은 손가락 굵기만한 그 죽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잔 뿌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결구형 배추는 잎에서 만든 양분을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바로 송잎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의 잎을, 송잎을 먹게 되면 달큰하고 그런 맛이 나는 거죠. 바로 탄수화물이라는 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잎을 먹으면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송잎에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결구는 배추가 이제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결구가 되고 나면 내부에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구된 속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못하게 된 잎은 증산작용을 하지 못하고,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물을 못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토양 내에 칼슘이라든지 붕소 성분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면 배추의 속잎이 썩는 현상이 나타나고 생장점이 검게 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바로 이 광합성을 못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악조건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작물을 키울 때 뭐 이렇게 칼슘 부족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배추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 결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구가 우리에게 그런 포기김치라는, 포기배추라는 좋은 결과물을 갖다 주면서도 또 이런 어려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구가 되면서 광합성을 못하고 증산작용을 못하니까 물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보통 배추가 가장 전성기라고 하면 대략 한 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겉잎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 초록색 잎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 이유가 돼서 기온이 좀 낮아지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배추에 있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잎이 똑바로 일어서게 됩니다. 누워서 열심히 광합성을 하던 잎들이 똑바로 일어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잎의 뒷면이, 이 손바닥 한번 보실까요? 잎의 뒷면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잎의 뒷면이 성장이 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잎의 뒷면이 이렇게 늘어나고 안은 그대로 있으니까 잎이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배추가 누워있던 배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지나치면 안으로 말리면서 결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잎들은 그 결구 속에서 이제 자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쭉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겉잎의 숫자는 결구가 진행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 한 30장 정도가 겉잎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푸른 잎이. 그런데 이것이 점점 결구가 되면서 안쪽에 있는 잎들이 일어나고 안으로 말리면서 그 30장이 뭐 20장, 15장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맨 바깥에 있는 겉잎들, 이 겉잎들은 또 어떤 노화 현상에 의해서 또 시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결구가 한참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약 40일에서 50일 사이입니다. 그때 겉잎의 숫자가 가장 많고 겉잎에서 가장 왕성하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물의 요구량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대략 10월 말경, 온도도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결구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의 양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진다는 건 이 광합성의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온도가 어느 일정 온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햇빛이 있다 한들 잎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합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 주기 할 때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2시간 후에 물을 주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아침에 새벽에 해가 떴다고 해서 바로 물을 줘봐야 광합성을 못합니다. 잎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잎이 햇빛을 받아서 본인의 온도를 높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합성을 못합니다. 햇빛이 있다고 무조건 광합성을 할 수 있다면 한겨울에 왜 광합성을 못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온도가 맞아주지 않으면 햇빛이 있어도 광합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죠.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광합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 이후부터는 물 주기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내 포기가 아직 결구가 덜 된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물 자꾸 주시면 병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 주기는 결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부터는 이제 멈추셔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배추 다 키워놓고 수확 시기에 잘못하면 큰 손해 보시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추 후반기 물 관리나 이런 거 잘 좀 지키셔서 수확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 응원해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